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시민사회 우려에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원안 그대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런 계획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당장 탄소 중립 해결책으로 제시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현실성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 총괄을 맡고 있는 윤지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기본계획이 의결이 됐어요. 네, 결국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담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이게 이제 지난달에 초안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지난달에 나왔던 거랑 99%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똑같아서 좀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너무 똑같았다. 네. 그럼 그동안에 우려가 있었을 텐데 우려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우려가 나왔는지만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면, 네.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감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 2030년 가까워져야지 이제 막 배출량이 줄어드는 식으로 경로를 그려서 문제가 됐고. 그때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쵸. 현 정부는 굉장히 천천히 조금씩만 감축하고 다음 정부에 다 밀어놨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덜어서 이걸 에너지랑 국제 감축이라고 하는데 나눠놨는데, 네. 정작 에너지에서 더 줄이겠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더 늘릴 건지 이걸 빈칸으로 남겨뒀고, 그리고 국제 감축이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불분명한 수단인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동원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발표하고서 그동안 이제 최근까지 계속 모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시민 단체들이 대부분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절차상으로도 너무 문제가 많다 하면서 이제 보이콧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의견 수렴도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어제 최종 의결된 내용을 보면 그런 이제 주요한 비판 대목은 거의 토시 하나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원안대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 계획을 쭉 보다 보면 이거는 왜 그러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CCUS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거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CCUS, 이거는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의 약자인데요. 예. 우리말로 풀면 이제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소를 붙잡아서 그거를 쓰거나 저장하겠다, 이런 건데, 그럼 탄소를 왜 붙잡느냐?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계속 공기 중에 있으면 지구가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붙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사실 그 탄소의 양 자체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원래 이제 땅 속에 묻혀 있었던 석유나 석탄의 형태로 땅 속에 묻혀 있던 거를 사람들이 자꾸 퍼올려서 쓰니까 공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잡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붙잡아서 그 다음에 다시 땅 속으로 돌려보내자. 그러니까 땅에 지하에 묻든 해저에 묻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CCS, 탄소 포집 저장이 되는 거고요. 네. 이거를 묻지 않고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퓨얼이라고 하는 게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왜 최근에 EU가 유럽연합이 원래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전면 퇴출 이런 걸 하려고 그랬다가 네네. 독일이 최근에 이퓨얼은 예외로 두자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약간 반기를 들었다, 약간 그런 보도 보셨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퓨얼이 이제 그런 예입니다. 이퓨얼이 뭐냐면 원래 이제 자동차가 휘발유를 쓰잖아요. 네. 휘발유의 구성 성분은 탄화수소예요. 그러니까 탄소랑 수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퓨얼은 뭐냐면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갖고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고, 그다음 탄소는 공기 중에서 포집해서 그 두 개로 이제 만들자, 그러니까 인조 기름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개념 자체로만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탄소 중립이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탄소를 쓰는데 그게 왜 중립이지? 뭔가 별로 와닿지 않는데 이거 중립 맞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여기서도 발생이 되는데, 일단 이론상으로 그냥 이제 놓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아까 이퓨얼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성분이 휘발유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차에다 넣고 달리면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나오는데 왜 그럼 얘는 괜찮다고 독일이 우기냐? 네.
이제 휘발유랑 다른 점이 뭐냐면요. 휘발유는 저 심해에 묻혀 있던 그 휘발유를 갖다가 원유를 퍼다가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입장에서는 없던 탄소가 생기는 거니까 땅속에 있는 늘어나는 게 건데.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 퓨얼은 공기 중에 있던 탄소 포집했다가 써서 다시 공기 중으로 돌려보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집한 탄소를 사용하는 걸 CCU라고 하고 그 CCS랑 CCU를 합쳐서 CCUS라고 합니다. 그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네. 우리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현실은 달리 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기본 계획에 CCUS가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양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사실 그 양 자체는 원래 이제 그 기본 계획 요번에 이제 나온 게 원래 2021년에 나왔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 그 NDC라고 하는 그게 있었고 요번에 이제 수정 계획 같은 거거든요. 그럼 21년도판이랑 요번에 나온 것 그 두 개에서의 CCUS 양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한 90만 톤 정도 늘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거 되게 많이 늘렸다. 이번 정부가 늘렸다라고 하기엔 또 좀 애매한 양이거든요. 그렇게 아주 많이 늘어났다고 보긴 어려워서.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안이 발표됐을 때도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 쏟아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게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조명받지 못했던 CCUS인데 10일 그 정부가 기본 계획 의결하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정부가 CCUS에다가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정부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가 총 3건인데요. 네. 하나는 뭐 기본 계획 의결했다 하는 보도 자료,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2개가 별첨 자료인데 하나는 이제 기본 계획 상술한 자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CCUS 자료입니다. 근데 원래 기본 보도 자료가 11페이지짜리가 나왔는데 이 CCUS 별첨 자료가 24페이지나 돼요. 네. 그러면서 이 별첨 자료에다가 또 제목 위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본 안건은 기업과 출연연의 비전과 목표, 추진 과제를 담은 것으로 정부의 대책은 아님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정부 대책도 아닌데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는 보도 자료에다가 정부 대책이 아닌 걸 별첨으로 두툼하게 냈다는 것도 사실 저는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날 이제 전체회 의결 앞두고서 이제 사전 행사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CCUS 행사로 다 채워져 있고 그래서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좀 약간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럼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줄일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 포집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산업으로 크게 키우겠다. 약간 뭐 이런 그걸 또 산업으로 키워요? 네, 명분으로 이제 삼았는데 정확한 내막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때요? 지금 양은 많이 늘렸다고 보기에는 좀 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내용 면에서도 지적할 수 있는 게 사실 주요국들이 막 2030년에 어떻게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막 CCUS를 엄청나게 전면에 내세우거나 하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당장 이제 기술적으로 면에서도 그렇고 상업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직은 좀 너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계획에 진짜 지금 당장 넣기엔 너무 불확실성이 큰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2030년에 이걸로 포집하겠다고 한 양이 1,120만 톤인데요. 이게 많냐 적으냐 이것도 궁금할 것 같은데 사실은 판단이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다른 보고서들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미국의 맥킨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맥킨지가 작년에 낸 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의 그 전 세계 CCUS의 어떤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2030년에 1억 1,000만 톤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 대비 우리나라가 목표한 그 흡수량은 거의 한 10%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양이네요. 네. 그러면 전 세계 CCUS 감축량의 10%를 우리나라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배출량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배출 비중은 1.7%거든요. 그럼 1.7%를 배출한 나라가 CCUS는 10%의 몫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우리가 상업적으로 진짜 기술적으로 구현만 한다고 하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구현만 한다면 그렇죠. 네. 근데 얼마나 지금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연구에 이제 막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범 연구에. 근데 이렇게 많은 걸 과연 가능할 것이냐?
처리하는 게 가능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해서 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굉장히 1.5를 우리가 달성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시나리오를 쭉 그린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뭐 흡수량이랑 배출량 이런 거 감안하면 이번 우리 정부가 2030년에 배출하겠다라고 한 양과 CCUS로 흡수하겠다고 한 양이 얼추 비슷해요. 그럼 그것만 봐도 이번 정부에서 내건 그 CCUS 흡수량이 굉장히 야심차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그 탄소를 바닷속에 저장한다거나 네. 이런 기술도 지금 이제 뭐 연구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일부 지금 이미 그렇게 이제 아주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일부 그 소규모로는 이미 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대량으로 탄소를 포집해서 하지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직도 연구 과제가 굉장히 먼 거예요. 그렇죠. 연구도 연구고 일단 쓸 수 있으려면 가격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도 너무 가격을 다운시키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어렵고 그래서요. 그걸 포집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싼 비용이 든다고 비싸죠. 하면은 네. 너무 비싸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공기 중에서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자동차 연료를 쓴다고 하는 것도 또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CCUS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해도 된다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가 2050 그 이후엔 사실 탄소 네거티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당연히 이 CCUS라는 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번에 기본 계획의 목표 시점은 2030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 7년 뒤잖아요. 7년 뒤에 상용화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탄노위에서 이제 그 위원장도 계속해서 요번 기본 계획은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계 부담을 줄여준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이제 줄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CCUS는 아직은 그 믿을 만한 감축 수단이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막 해놓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우리 세계 그 기후변화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IPCC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여러 가지 감축 수단 중에서 CCS가 가장 비싸고 효과는 제일 적은 옵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비용 효율적인 건 뭐냐? 태양광, 풍력입니다. 역시 그래요? 기본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 보도자료에서 보면은 요번에 낸 정부 보도자료 보면 미국의 페트라노바라고 하는 거랑 캐나다의 바운더리 댐 이게 해외 선진국 사례로 언급이 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요. 페트라노바는 2017년에 시작해서 3년 남짓하고 멈췄어요. 멈췄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돌리네 마네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코로나 기간에 이제 수익률이 떨어진 그런 영향도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전체 운영 기간의 4분의 1 넘게 고장 상태로 가동을 못 했다고 해요. 고장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원래 포집하려고 했던 목표에도 훨씬 못 미치고.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그 CCS도 지금 이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는 연간 100만 톤 흡수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평균치를 보면 한 62% 정도만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우수 사례라고 한 것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신기술에 너무 많이 의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본질적으로는 거기에 약간 의문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지구생활 백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